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쉬는 동안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렸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것도 안 되지는 않겠죠. 거기까지 예측해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요. 큰 문턱을 넘어서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또 걱정해야 될 거는 6월 FOMC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승장일 때 그렇습니다. 상승장일 때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은 적어도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까지 높아졌습니다. PC 물가가 발표되면서 그런 건데요. 다만 그 전까지 6월 FOMC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 스킵한다. 건너뛴다 일단. 건너뛰고 다음을 보겠다. 이런 게 좀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지나고 6월 초에 조금 그때 가서 걱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오르는데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6%가량 오릅니다. 2,580인데. 다만 이제 유럽 증시도 올랐다 밀렸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부채 한도 우려 때문에 사실 크게 빠진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타결 자체가 그렇게 시장을 그 이슈만 가지고 강하게 붕업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도 좀 차분하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략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가겠습니다. 네, 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이 월요일 같지만 화요일장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전해지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반도체 IT 투톱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2,57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한 84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함께 머니를 통해서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에서 3%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를 또 쓰는 흐름이죠.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의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3에서 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LNF도 오늘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금융 쪽도 상승부를 켜고 있고 네카오가 올라가고 있고 게임주 내에서 크래프톤이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하루 쉬어가고 있다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OCI가 오늘 이제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OCI와 OCI 홀딩스의 주가에 희비가 엇갈리는 장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 OCI가 13% 정도 급등을 하더니 지금은 또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OCI 홀딩스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보유자의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OCI가 주력 사업을 담당한다라고 하지만 왜 급등했다가 빠지는지, 그리고 OCI 홀딩스는 태양광 쪽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또 빠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OCI 홀딩스 쪽에 일단 태양광 사업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지금 $12대까지도 꺾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5주 연속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뭐 중국의 위구르, 신장지구 이런 쪽에 대한 견제로서 원자재 포함된 상품 수입 금지하는 이런 법안들이 발행이 됐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폴리실리콘의 85%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절반가량이 또 신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제재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설치가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모듈 단에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화 쪽이나 이런 쪽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원재료를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단의 OCI에게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할된 부분 때문에 초반에 분할 거래 재개라는 부분을 이슈로 해서 조금 급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아하니 결국에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호전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OCI, 새로 신설된 법인도 블랙카본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OCI 하면은 태양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사업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낸 이후에 지주사로서의 입지는 뭐 지켜나가겠지만 일단 주요한 사업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사업들이 빠진다라는 것 때문에 동반급락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폴리실리콘의 가격 약세 그리고 아무래도 OCI 같은 경우 오늘 재상장을 하긴 했지만 말씀해 주셨듯 태양광 쪽을 떼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급락이 나오는 것 같다 얘기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이 빠질 때를 하나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것들도 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분할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분할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중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죠. 굉장히 급격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주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일 거고요. 오늘도 나란히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제 뭐 8만전자다 뭐다 이런 기대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주가 상단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글쎄요. 상단은 지금 상당히 좀 열려있는 상태라고 봐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일하게 움직였던 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네. 연초부터 해서 계속 샀던 종목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급등파 5일선을 타고 급등주처럼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121선 부근에서 5월 15일 정도 되네요. 스승의 날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급등파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꾸준하게 늘어왔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간 결은 다른데 엔비디아 이런 쪽들에서 정말 요즘 땡큐 엔비디아죠. 그런 쪽들이 실적을 서프라이즈하게 됐고 향후에도 이런 GPU가 예전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채굴 쪽에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런 수요들이 없어졌는데 AI라는 분야가 나오면서 그쪽에 반도체, 기판이라던가 이런 쪽들,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 만들어졌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체들은 물론 DDR5 호재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AI 반도체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지수도 6% 급등을 했어요. 정말로 이런 급등이 모든 반도체 업체들에게 적용이 동일하게 될 것인가, 정말로 그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급등을 한 상태다 보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중장기로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상단으로는 좀 열려있는 구간들이 보인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단은 열려있긴 한데 이게 전반적인 모든 반도체 섹터로 훈풍이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엔비디아 자체가 AI 중심의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종목들 한번 추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코리아 서킷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게 그야 말대로
대로 이제 땡큐 엔비디아를 외치게 만드는 네. 최근이 될 텐데요. 코리아 서킷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고요. DDR5 쪽에서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반도체 D램용 DDR5 재고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한적이에요. 전체 D램으로 봤을 때 한 10% 미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량 제품의 수급은 더군다나 더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급속한 제품 확대가 스펙 상승에 따라서 가격도 인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모듈 단가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판 사업의 수요는 저점이 조금씩 확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도가 저점으로 잡고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IT 세트 수요의 증가라던가 부분들에 힘입어서 아마 저점을 잡고 바닥 탈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도 일단 4% 가까이 올라가면서 15,91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어느 정도로 누릴 수 있는지 좀 볼 텐데 지금 뭐 GPU가 네. 너무 많이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예전에 맞아요. 코로나 때 당시에 화장지 사재기급이다라는 네네. 기사도 볼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워낙에 비싸가지고 네. 화장지처럼 사재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GPU 모듈 H100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4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픽 카드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조립할 때 뭐가 제일 비싸느냐? 이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쌉니다. 네. 이렇게까지 지금 와버린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GPU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정말 엔비디아에게 땡큐를 수없이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엔비디아가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수혜는 모든 업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글로벌 빅트렌드로 AI는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정말로 팩트가 되어버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중장기 수요에 있어서 AI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점점 더 크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버라던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런 쪽에 플립칩이라고 하죠. 우리가 플립칩의 BGA, 볼그리드 어레이 반도체 관련된 기판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추세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엔비디아 쪽에서의 훈풍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애플과 브로드컴의 맞손 이 부분은 코리아 서킷에게 어떤 호재가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애플이 브로드컴과 좀 협력을 한다라고 발표가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통신칩의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서 5G 통신칩 F바라고 하는데 이걸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공급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이제 FC BGA 공장이 신공장이 가동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업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공장을 미리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공급처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바로 애플과 브로드컴의 협력된 부분들에서 수주가 이어진 것, 이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공장의 가동률은 일단은 상반기에 조금 부진을 털어내고 하반기, 즉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브로드컴 중심의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가운데 제품에 공급되는 숫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폴더블 폰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폴더블 폰까지 같이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기판의 HDI의 매출도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드뿐만 아니라 주기판인 HDI 매출까지 같이 붙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리아 서킷 저희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쪽에 호조도 있었고 그리고 DDR5의 수혜 본격화에다가 앞으로 지금 애플과 브로드컴의 협력 수혜 기대까지 여러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리포트 효과 때문에 많이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16,000원쯤 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에서 매수가를 잡아야 글쎄요. 될까요? 시가에서 살짝 음봉이 나고 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업체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매수가를 조금 아랫단으로 멀리 잡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조정을 염두에 두고 1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조금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은 본인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3% 정도 잡으시되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매수가는 13,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0에서 13%가량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네. 셀 업체인 LNF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라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로 주도주가 옮겨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럴 때 또 노려봐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K배터리가 굉장히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미국이 올해가 배터리 원년이 될 텐데 그런 쪽들의 조인트 벤처를 아주 활발하게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하고 직납 계약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 제외했을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 쪽으로의 공급 이런 것들이 가장 컸던 비중을 차지를 했죠. 거의 한 60에서 70%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그게 동시에 좀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프로젝트들, 뭐 애리조나의 원통령, 그리고 현대차 그룹, 도요타, 포드 이런 쪽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조인트 벤처 형태로 설립이 됐는데 이 소재에 대한 것들이 발주가 나왔느냐?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발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이 기업의 고객사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물량들을 많이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들이 미국 내에서 생긴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공급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고객 의존도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가 될 것 같아요. 현재 굉장히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이런 쪽들의 비중이 결국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0%, 그리고 SK온이 20%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그 외에 30% 정도는 OEM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분명히 어떤 기술력의 우위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 LG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에 전부 다 영업이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좀 꺾이면서 어닝 쇼크가 났었던 부분인데 기술력만 우리가 놓고 보자고 하면은 2020년에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이죠. 니켈이 90% 이상 함유된 양극재를 최초로 양산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작년이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도에 이런 양극재들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선도했다라는 부분은 이 기업의 분명히 강점으로 볼 수가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또 양극재 업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LNF가 앞서 봤듯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참 뛰어난데 네.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네. 이유를 좀 더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타기업 대비했을 때 수직 계열화가 좀 네. 늦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원재료 단부터 해서 최종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는 리튬 염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라는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부터 여러 가지 비상장 자회사들까지 전부 다 보유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24년 PER 대비했을 때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 한 60%의 PER에 할인을 받고 있는 이런 요소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스트림, 이제 상위 단인데 결국에는 이런 쪽들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이 얼마 전에 발표한 전구체 이런 시설들을 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건 이제 국내 광물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전부 다 이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부터 최종 양극재까지 이런 플로우들을 우리도 다른 기업처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타 국내 양극재 기업 대비했을 때 지금 밸류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요인들은 시간은 물론 조금 걸릴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이 차츰차츰 60% 안쪽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 한 달 이상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LNF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 적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21선을 최근에 급락하면서 두 번 터치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터치할 여지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근부터 121선이 위치해 있는 한 23만 원대 정도까지 조금은 너무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돈이 들어가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역시나 13% 손절 처리하실 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위치에 있는 34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2%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게 121선을 한 번 더 터치했을 때를 염두해서 얘기를 주셨고요. 일단 현재가부터 매수가는 23만 원 정도,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기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